우리는 가끔 대단한 하루를 꿈꾼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해내고 저녁이 되면 뿌듯함 속에 잠들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래서 다이어리를 펼치면 그날의 리스트를 빼곡하게 채운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밀린 일도 정리하고. 마치 오늘 하루가 마법처럼 확장될 것처럼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루를 살아보면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하나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중간중간 끼어들고 결국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도 제대로 못했네. 그리고 내일 다시 비슷한 계획을 세운다.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내일도 비슷하게 끝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단한 하루를 기대할까? 왜 오늘 하루 안에 많은 걸 담아내려고 할까? 그건 아마도 우리가 하루를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를 성취의 단위로 본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이뤘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걸로 하루를 평가한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날만이 의미 있는 하루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는 건 대단한 하루가 아니다. 대부분의 날은 그냥 평범하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였을 때 어느 날 뒤돌아보면 삶이 조금 달라져 있다. 대단한 하루는 기억에 남을지 모르지만 삶을 바꾸지는 않는다. 삶을 바꾸는 건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하루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있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단한 하루를 기다린다. 오늘 뭔가 큰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루를. 하지만 그 하루는 생각만큼 자주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하루를 기다리느라 지금 이 평범한 하루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대단한 하루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대단한 하루만 기다리지 말자는 것이다.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에도 조금 더 시선을 두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 하루들이 우리를 만들어내니까. 대단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삶을 바꾸니까. 사람들은 루틴을 잘 오해한다. 루틴이란 건 완벽한 하루를 설계하는 게 아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명상하고 독서하고 그렇게 하루를 완벽하게 채우는 게 루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 때 우리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린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모습을 하루 안에 담으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루틴은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의 나를 위한 루틴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나를 위한 루틴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하루를 설계하면 처음 며칠은 괜찮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고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현실이 찾아온다. 예상보다 피곤하고, 예상보다 의욕이 없고, 예상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루틴은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역시 나는 안 돼.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루틴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루틴은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루틴은 무너지지 않는 최소한을 만드는 도구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30분 명상하는 그런 루틴을 세운다면 그건 루틴이 아니라 부담이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인다. 이게 루틴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끊기지 않는 것. 대단하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루틴이다. 왜냐하면 루틴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계속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매일 1시간씩 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5분씩이라도 3개월을 계속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 왜냐하면 5분은 언제든 확장할 수 있지만 일주일 만에 포기한 습관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루틴은 야심찬 계획이 아니라 최소한의 약속이다. 오늘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의욕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한다는 그 최소한. 그래서 루틴을 만들 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 최악의 날에도 할 수 있는 건 뭘까? 컨디션이 최악일 때, 시간이 전혀 없을 때, 마음이 완전히 꺾였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최소한. 그게 진짜 루틴의 출발점이다. 책을 한 권 읽는 게 목표라면 매일 한 페이지.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팔굽혀펴기 1개. 글을 쓰고 싶다면 매일 한 문장. 이게 너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이 무너지지 않으면 3개월 후엔 그 최소한이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한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되고, 한 개의 팔굽혀펴기가 10개가 되고, 한 문장이 한 페이지가 된다. 하지만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다가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루틴은 대단함이 아니라 최소함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너지지 않는 그 최소한에서. 우리는 의욕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오늘은 의욕이 안 나네. 내일 하자. 그런데 이상한 건 내일이 와도 의욕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시작하려던 그 일은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다. 의욕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의욕은 행동의 조건이 아니다. 결과다. 우리는 의욕이 생기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하면 의욕이 생긴다.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운동할 의욕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욕은 더 안 난다. 하지만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몸이 풀리고 마음도 따라온다. 이게 의욕의 실제 작동 방식이다. 의욕이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위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위욕을 기다리는 건 시작을 미루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가 된다. 지금은 위욕이 없어서. 하지만 위욕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시작이 위욕을 만들어낸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쓸 말이 안 떠올라. 영감이 없어. 그래서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영감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다. 영감은 쓰다 보면 찾아온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빈 페이지만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한 문장을 적어본다.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어도, 별로 의미 없는 문장이어도 그냥 적어본다. 그러면 다음 문장이 조금 더 쉽게 나온다. 그리고 조금씩 흐름이 생긴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짠 문장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이게 반복의 힘이다. 위욕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위욕이 생긴다. 그래서 꾸준함이 재능을 이기는 방식은 위욕에 기대지 않고 반복에 기대는 것이다. 재능 있는 사람은 위욕이 있을 때 대단한 걸 해낸다. 하지만 꾸준한 사람은 위욕이 없어도 최소한을 한다. 그리고 결국 그 최소한의 반복이 재능보다 멀리 간다. 왜냐하면 위욕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반복은 밀물처럼 조금씩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욕을 기다리지 마라. 위욕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을 만들어라. 그 최소한을 반복하다 보면 위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위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니까 위욕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다.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된다. 반복이 결국 위지보다 강하다는 걸 알게 된다.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하루를 채워야 할 시간으로 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 의미 있는 하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정을 빼곡하게 잡고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걸 다 해치워야 성공한 하루라고 느낀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한 하루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끼어들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리스트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오늘도 제대로 못했네 라는 생각과 함께 하루가 끝난다. 이건 하루를 설계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하루는 채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시간이다. 무언가를 많이 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최소한을 지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하루를 설계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 오늘 무엇을 해야 오늘이 헛되지 않을까? 많이 해야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만큼은 지켜야 오늘이 연결된다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면 오늘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것. 이게 하루의 최소 기준이다. 이 기준이
지켜지면 오늘은 연결된 하루다. 비록 많은 걸 하지 못했어도, 비록 대단한 걸 해내지 못했어도, 이 최소한이 지켜졌다면 오늘은 어제와 연결되고 내일로 이어진다. 그런데 만약 이 최소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했어도 오늘은 끊긴 하루가 된다. 왜냐하면 하루의 의미는 그날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날이 어제와 내일을 연결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를 설계할 때 많이 하려고 계획하지 마라. 최소한을 정하라. 오늘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그리고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하루가 달라진다. 저녁에 뒤돌아봤을 때 오늘도 못했네가 아니라 오늘도 지켰네 라는 생각이 든다. 그 차이는 크다. 못한 것에 집중하면 내일도 무너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지킨 것에 집중하면 내일도 지킬 수 있다. 꾸준함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것이다. 대단한 하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설계할 때 오늘 뭘 해야 할까가 아니라 오늘 뭘 지켜야 할까를 물어봐야 한다. 채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것. 그게 하루를 설계하는 진짜 방식이다. 반복은 지루하다. 같은 일을 매일 계속한다는 건 재미도 없고 자극도 없고 새로움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피하고 싶어 한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고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건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반복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 금방 사라지지만 반복은 쌓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한번 정말 열심히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5분짜리 운동을 100일 반복하면 몸이 달라진다. 글을 하루에 한 편 완벽하게 쓴다고 작가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매일 한 문장씩 1년을 쓰면 글 쓰는 사람이 된다. 새로운 언어를 하루 종일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유창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6개월을 반복하면 대화가 가능해진다. 반복은 단기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걸 바꾼다. 왜냐하면 반복은 우리의 기본값을 바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애써서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 되고 더 반복되면 하지 않으면 어색한 일이 된다. 이게 습관이다. 습관은 의지가 필요 없는 행동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는 행동. 그래서 반복이 충분히 쌓이면 의지가 필요 없어진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듯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일어난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의지나 동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한다. 이게 반복이 만들어내는 진짜 힘이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잘하지만 매번 위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복하는 사람은 처음엔 서툴러도 점점 위지가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결국 위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위지가 필요한 사람을 이긴다. 왜냐하면 위지는 유한하지만 습관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위지는 어느 날 바닥날 수 있지만 습관은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된다. 그래서 꾸준함이 재능을 이기는 진짜 방식은 위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한다. 생각 없이 자동으로. 그게 반복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단계다. 위지가 필요 없는 상태에, 그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재능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시스템이 됐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꾸준함이 재능을 이기는 방식이란 결국 이런 이야기다. 대단한 하루가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 완벽한 루틴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최소한. 위욕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위욕이 생기는 것.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것.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위지를 대체하고 위지가 필요 없어지면 더 이상 재능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재능은 폭발력이지만 꾸준함은 지속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폭발력이 아니라 지속력으로 이루어진다. 글을 쓰는 것도, 몸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일을 해내는 것도 한 번이 대단한 날이 아니라 반복되는 평범한 날들로 완성된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대단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항상 위욕이 넘칠 필요도 없다. 그냥 최소한을 정하고 그걸 끊기지 않게 반복하면 된다. 처음에는 너무 적다고 느껴질 수 있다. 매일 5분, 매일 한 페이지, 매일 한 문장. 이게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이 100일, 200일, 1년을 이어지면 그때 뒤돌아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쌓여 있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면서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완벽하게.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주면 좋겠다. 대단한 하루는 기억에 남지만 삶을 바꾸지는 않는다. 삶을 바꾸는 건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다. 그러니까 오늘 뭔가 대단한 걸 해내지 못했어도 그냥 최소한을 지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일도 또 그 최소한을 지키면 된다. 대단하지 않아도 끊기지 않으면 결국 당신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위지가 아니라 습관으로, 재능이 아니라 반복으로. 그렇게